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의 불륜을 손자 그림으로 알게 된 66세 여성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에 관심 갖고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림으로 다 표현한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지금 8세 손자를 키우고 있어요. 며느리가 출장이 잦아서 자주 맡기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손자가 그리는 그림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있는 그림을 자주 그렸는데 요즘에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썼어요.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손자가 그린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박또박 엄마와 새 아빠와 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새 아빠? 우리 아들은 출장 중이고 엄마도 회사 일로 바쁜데 새 아빠가 뭐예요? 그래서 손자에게 물어봤어요. 이 그림은 뭐야? 새 아빠가 누구야? 손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남자친구예요. 새 아빠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그것도 손자가 알 정도로 공공연하게? 하지만 아이 말이니까 혹시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 싶어서 더 물어봤어요. 새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회사 사장님이에요. 큰 차도 타고 엄마한테 예쁜 목걸이도 사줬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새 아빠하고 언제 만났어? 엄마가 출장 갔을 때요. 새 아빠하고 가는데 저도 같이 갔어요.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었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손자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손자가 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집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집과 전혀 다른 집이었어요. 이 집은 뭐야? 새 집이에요. 엄마가 새 아빠하고 여기서 살 거래요. 아빠랑 할머니는? 아빠랑 할머니는 여기 안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들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새 아빠 이름이 뭐야? 손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김 사장님이요. 엄마가 그렇게 불러요. 김 사장님이라고요? 너무 구체적인 호칭이었어요. 아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김 사장님이 뭐 하는 분이야? 회사 있어요. 큰 회사래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엄마하고 언제 만나? 엄마가 출장 갈 때 만나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며느리가 출장이라고 할 때마다 실제로는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방을 보니까 옷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특히 좋은 옷들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손자 옷과 장난감도 몇 개씩 사라졌고요. 손자야, 내 장난감 어디 갔어? 새 집에 갖다 뒀어요. 정말 새 집이 있나 봤어요. 며느리가 이미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야? 손자가 잠깐 멈칫하더니 할머니도 가족이에요. 근데 새 집에는 못 와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할머니는 가족인데 새 집에는 못 온다니.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아들한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집에 좀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들이 왔을 때 저는 손자 그림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거 봐. 내 아들이 그린 그림들이야. 아들이 처음에는 아이가 상상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했어요. 상상이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봤어. 그리고 제가 들은 모든 걸 다 얘기해 줬어요. 손자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들을요. 아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아내를 너무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봐. 며느리한테 물어보든지. 그 다음날 아들이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여보, 지금 어디야? 출장 언제 끝나? 며느리가 아직 며칠 더 걸릴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통화할 수 있어? 미안,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전형적인 바람 피우는 사람 대답이었어요.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믿기 싫겠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봐. 아들이 며느리가 말해준 출장지 회식한다는 식당으로 가보았지만 아내는 없었대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정말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나 봐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서 며칠 뒤에 며느리한테 연락했어요. 출장에서 돌아오면 집에 들러야겠다. 할 얘기가 있어. 며느리가 무슨 일인가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아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앉아. 며느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손자가 그린 그림들 좀 봐. 제가 그림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며느리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새 아빠가 누구고 새 집이 뭐야? 며느리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뭘 죄송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뭐야?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바람 피운 게 어쩔 수 없어? 며느리가 더 울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뭔 소리야? 당신이 회사에서 잘린 거 알아요. 6개월 전부터. 그 순간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뭔 소리야? 나 회사 다니고 있어. 아니에요. 당신 친구한테 들었어요. 반년 전에 잘렸다고.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아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며느리 말이 맞나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매일 나가는 척하면서 취업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말 못하겠다고. 그럼 아들이 한 달 동안 저와 며느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제가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생활비가 없었어요. 대출 이자도 못 내겠고 아이 학원비도 못 내겠고.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생활비도 주고 아이 교육비도 대주겠다고. 그래서 따라가기로 한 거야?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도움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점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그때 말했어요.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나한테 말도 없이 매일 나가버리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번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되고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아들이 실직한 걸 숨기고 며느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다가 다른 남자에게 의존하게 된 거였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둘 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들아, 너 정말 회사에서 잘린 거야? 네, 죄송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창피해서요. 그리고 곧 다른 곳 구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야, 너도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한다고 달라지기는 하나요? 어머님까지 걱정만 하시겠지요. 둘 다 서로한테 솔직하게 말 못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그럼 그 남자는 뭘 원하는 거야? 함께 살자고 해요. 결혼하자고. 너 이혼할 거야? 며느리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잘 모르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손자는 어떻게 할 거야? 데려가려고요. 데려가? 어디로? 그 사람이 아이도 좋아해요. 잘 키워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 피부치 손자를 낯선 남자가 키운다고요?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들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정말 답답했어요. 둘 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얘야, 그 남자 만나는 것부터 중단해.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줄게. 며느리가 놀라더라고요. 어머님이요? 그래. 아들이 취업할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사실 저도 여유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손자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들아, 너는 당장 취업 준비 제대로 해.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야? 네, 엄마. 그리고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말해. 앞으로는 비밀 만들지 말고. 그날은 그렇게 정리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며느리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 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완전히 끊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혼할 거니? 그것도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거든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며느리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요? 이미 한 달 넘게 흘렀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손자는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 시어머니가 계속 봐주세요. 결국 며느리는 결정을 미루고 있었어요. 남편과 그 남자 사이에서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업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시기였어요. 한 달이 더 지났는데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아들은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그 사이에 손자만 계속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새 아빠는 언제 봐요? 이런 말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손자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최후 통첩을 했어요. 한 달 안에 결정해. 이혼할 거면 하고 아니면 그 남자와 완전히 정리해. 며느리가 너무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긴 뭘 급해? 벌써 몇 달째야? 그 사이에 손자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리고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취업도 제대로 안 되면 알바라도 해. 그리고 아내랑 대화도 확실하게 해. 2달이 더 지나서 겨우 상황이 정리됐어요. 아들이 작은 회사지만 취업을 했고 며느리가 그 남자와 헤어졌어요. 하지만 쉽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그 남자와 헤어지면서 많이 우울해했어요. 아들도 아내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손자도 한동안 새 아빠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정됐어요.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며느리도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손자도 더 이상 이상한 그림은 안 그려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아진 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며느리가 가끔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요. 저도 이해는 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남편은 솔직하지 못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아들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진작 솔직하게 말하고 대화를 차단하지 말거리라고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이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끼리도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얼마나 가정을 힘들게 하는지도. 무엇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어른들 상황을 파악하는지 알았어요. 손자가 그림으로 모든 걸 다 표현했잖아요. 요즘에는 손자 그림을 더 자세히 봐요.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지금은 평범한 가족 그림만 그려요. 며느리와 아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대화해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경제적으로 더 도와주려고 해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한때는 정말 다 흩어질 뻔했거든요. 손자가 요즘 그린 그림에는 할머니, 엄마, 아빠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고 써 있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족이니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